등급을 받아 휴관 중인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이 16년째 표류 중입니다. 재개관 시점 역시 빨라야 2029년으로 예상돼 대체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투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뽑는지 들어봤습니다.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공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이 추진돼 해운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부전도서관 폐쇄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대체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로 개발 사업마저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건물 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은 부전도서관. 휴관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닌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이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입니다. 그쪽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서면 근처에 대체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노후된 부전도서관 건물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휴관 대책 미비와 더불어 부전도서관 운영 그리고 개발 사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부산시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기본 구상이 나왔는데 기존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을 넣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전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전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부전이동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센터가 어우러진다면 부산 진구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이 많은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전도서관 부지와 건물 그리고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인 중동 193번지 일원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이 추진돼 해운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 공고를 통해 장산역 인근 역세권의 토지 이용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250% 이하에서 672% 이하로, 높이는 115m 이하에서 165m 이하로 늘어납니다. 해운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통난과 일조권 침해, 소음 등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시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6일 영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도구의회에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영도구민 2,76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의 힘으로 발의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도구의회가 오는 8일 열리는 해당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를 청구한 주민들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보받은 주민들이 집회를 예고하자 의회가 뒤늦게 회의 출석을 요청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또 구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예산 유무로만 판단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영도구 의회는
왜 주민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왜 직접 찾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이제는 운동본부도 믿고 기다림으로만 있지 않겠습니다. 영도구와 같은 시기에 주민주도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이 추진된 해운대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2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부산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지수는 4.3% 인상됐습니다. 특히 귤과 토마토, 배 등 농축산물이 포함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7.3%,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0.7% 크게 올랐습니다. 귤은 92.7%, 토마토 89.2%, 파 50.1%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3명이 숨진 남해 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등은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가락 나들목 방면의 차량 정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전광판 문자 표출 등으로 차량 정체를 알릴 예정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요 며칠 꽃샘추위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양산 원동매화는 진작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매화축제가 열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꽃구경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매화향기 가득한 원동에 권정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매화군락지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양산 원동. 나뭇가지에는 마치 팝콘처럼 톡톡 봄이 피었고 양지 바른 언덕은 이미 청매와 홍매화로 물들었습니다. 시샘하는 바람결에도 그윽한 향기가 퍼지면서 상춘객의 마음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옵니다. 여기 원동에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매화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청매, 홍매 이렇게 약간 분홍빛 나는 매화 골고루 있어가지고 청매가 사실 더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즐기고 갑니다. 양산운동은 흐드러진 낙동강 매화를 배경으로 달리는 매화기차로도 유명한 곳.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카메라 군단도 이곳에선 봄 풍경이 됩니다. 이처럼 봄 향기가 퍼지면서 원동에선 주말인 9일부터 매화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매화와 공연을 보다 향긋한 미나리 삼겹살 같은 원동 특산물로 체력을 보충하는 것도 축제를 즐기는 방법. 특히 축제 기간 동안 매화기차도 증편되는 만큼 교통 혼잡도 피하면서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3월 매화축제를 맞이해서 원동역에서는 열차 정편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밀양에서, 창원에서 원동역으로 많이 오셔서 청정 미나리도 즐기고 매화축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화는 80% 정도. 60헥타르를 뒤엎는 양산 원동 매화는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총선 털기, 오늘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요? 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을까요? 20대부터 60대 이상 유권자까지 다양한 연령의 유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아니면 경력 같은 부분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아니면 혐오의 입 같은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현대 정치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포용력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좀 지역에 대한 법안들을 더 관심 있게 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정치하면 이제 많이 도덕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이 서울 시민이면서 뭐 지역구가 뭐 부산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부산을 살리고자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정치를 해야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법안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도덕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겠죠. 저는 맨 처음에는 국가 주요 정책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살펴봤고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지역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양당 정책 체계이다 보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을 보면은 인물의 개개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정당을 보고 좀 투표하는 경향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뭐 당도 영향을 미치는 면은 솔직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관여되는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에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는 워낙에 SNS나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접촉면이 넓은 분들을 우선으로 좀 뽑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자기 개인보다는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내오는 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민생이고요. 지역 이기주의 타파를 위해 전체 국가 이익과 지역구의 이익이 조화를 잘 이루는 정책인지 여부를 봅니다.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연안 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연안 안전지킴이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내 연안 위험구역 25곳에 각각 2명씩 배치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지역 해양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연안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8% 줄었고 사망자 수도 2% 감소했다며 연안 지킴이들의 숨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인테리어 부문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립적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에서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상입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과 패키지 등 총 9개 부문에서 79개국으로부터 접수된 약 11,000여 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실내 업무 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됐고 인구 소멸 대안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 웅상보건지소가 폐업한 웅상중앙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이관받아 환자들에게 진료 기록 사본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사본 발급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웅상중앙병원은 오는 18일 폐업이 예정되었으나 직원들이 모두 사직하면서 지난달 29일 최종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창원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수소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수소 승용차 84대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각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승용차가 3,31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